언어치료사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말 언어적 특징과 또 이 아이들의 말 언어적인 이런 양상을 보이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까 해요. 다운 증후군 하면 떠오르는 외모적인 특징들이 있죠. 얼굴이 조금 납작하고 눈끝이 올라가 있고 코도 낮고 턱이 짧고 목이 조금 두껍고 체격도 이제 왜소하고 보통 이런 어떤 외모적인 특징이 딱 떠오르실 텐데요. 이거 외에도 말 언어적으로도 이제 이 아이들의 특징들이 조금 있어요. 발음이 어둔하고 조금 부정확한 발음을 사용하고 또 문법성에서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 다운 증후군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라면 일단은 말이 안 트여서 왜 이렇게 이 아이가 말이 늦지 하고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말이 일단 트이더라도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할까? 발음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왜 이렇게 많이 알려줬는데도 이거를 이해를 못 할까? 왜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상호작용할 때 왜 엉뚱하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라고 이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가 습득이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또 이게 또 잡히면 또 그 다음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의 말 언어적인 특징을 이해한다면 그것에 맞춰서 조금씩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운 아이들이 왜 도대체 말 언어적인 문제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원인을 알아야지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이라든지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이라든지 그것에 맞춰서 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세 가지 측면의 어떤 말 언어적 문제에 대한 원인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 언어기관의 구조적 그리고 기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운 아이들은요. 우리 다운 아이들은 외모도 좀 특징적이지만 말 언어 기관, 구강 운동 기관에도 조금 특징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문헌이나 연구들에 따르면 대체로 그 혀가 조금 두툼하고 입천장이 좀 높고 또 편도가 좀 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래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어떤 구조적인 취약성도 있지만 운동성, 구강 운동성도 약해서 입술을 이렇게 이제 힘줘서 어떤 근육을 움직이는 거라든지 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운동 능력이라든지 그런 근육의 세기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운 아이들은 톤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세게 힘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확한 발음이 될 수 있죠.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운동성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발음적인 측면에도 어려움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많은 아이들은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중이염을 앓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다운 아이들 중이염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되는 그 크리티컬한 시기에 오랫동안 중이염에 노출이 되어 있다 하면 이제 언어 학습의 기회가 박탈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더욱더 늦게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업 기억 능력의 저하를 들 수 있겠어요. 작업 기억이 무엇이냐면 단기 기억 중에 한 종류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잠깐 동안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처리해 나가는 그런 기억을 뜻해요. 작업 기억에도 여러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 언어와 관련된 음운고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음운고리의 어떤 기능들이 저하가 되면 말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유하고 잠깐 동안 보유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단어를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빨리빨리 저장이 되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저장이 되지 않고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휘를 습득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오래 소요가 되고, 게다가 또 문장으로 그것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것이 듣는데도 무슨 말인지 이제 모르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어떤 작업 기억 능력 중에서도 의문고리의 기능이 저하될 경우에 의문 처리 능력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휘 습득이 늦게 되고, 또 이제 문장을 듣고 처리하는 능력도 늦게 되고, 또 어떤 조사나 형태소 같은 문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의미를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배우는데 오래 걸립니다. 또 세 번째는 통합적인 사고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강점 중에 하나는 사회성이 좋다는 것이에요. 어떤 스펙트럼 아이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랑은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이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 자꾸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려고 그러고,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붙으려고 그러고, 막 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전두엽 기능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바라보는 능력이 좀 저하가 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저하가 됩니다. 또 추론 능력이라든지 상황 판단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해결력, 이런 부분들, 전두엽에서 관장하는 그런 고기능 인지 기능들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사회성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상호작용하려고는 하지만 어떤 인지적인 그런 제한성 때문에 이 아이들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면 댁에서나 뭐 다른 치료를 받을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 어떤 목표를 삼을 수가 있겠죠.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3가지 정도로만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말 언어적 특징, 간략한 것들이랑 또 이것들의 원인들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렸어요. 일단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중재 방법,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길이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그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근데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서 이 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영상을 이제 업로드 할 때는 이 아이들, 다운 증후군 아이들 어떻게 언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